자, 오늘 이제 재건주가 올라왔죠. 이제 제가 계속해서 누차 말씀드렸던 게 결국에 모멘텀이 존재해야 되고, 이 모멘텀이라는 건 재료고, 이 재료가 살아날 수 있는 업종에 투자해야 손실이 줄어든다. 이 소리인데, 어찌됐든 간 재료 모멘텀은 또렷하죠. 재료 모멘텀은 뚜렷한데 한 종목에 몰빵하지 마시고, 만약에 추가로 이제 진입하고 싶다, 그러니까 제 포트폴리오 외에 하고 싶다 그러면 SY 괜찮습니다. SY 괜찮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볼 건데, 기본적으로 오늘 이제 이슈가 나왔죠. 이슈가 나왔는데 무슨 이슈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푸틴이 공개적으로 발언을 했죠. 합의 가능성, 휴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휴전 가능성을 언급했어요. 근데 휴전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잠시만요. 이거 왜 이래? 된다. 휴전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지금 러시아 대선이 언제예요? 15일부터 17일까지예요. 그래서 3일간 이제 진행이 되는데, 어쨌든 뭐 푸틴 대통령이 당선되는 건 거의 확정적이죠. 이거를 뭐 안 될 거다라고 보는 시각도 없을 뿐더러 본인들도 푸틴이 될 거라는 거 알고 있어요. 용옥님, 정희님, 뽀글님, 종엽님, 셜리님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는 거 깜빡했네. 그래서 휴전 가능성이 나왔는데, 이제 내용을 조금 살펴봐 드릴 거예요. 자, 내용을 살펴봐 드릴 건데, 그러니까 해석이죠. 푸틴 대통령이 발언한 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자, 푸틴 대통령이 오늘 크게 세 가지를 언급했습니다. 크게 세 가지. 국가 존립 위협받으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자, 우크라이나와 관련해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바람이 아니라 현실에 기반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 서방과 합의 가능성을 언급했으나 서면 안전보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 건데, 자, 푸틴 대통령의 발언을 좀 해석해 보면, 국가 존립을 예, 현성님 안녕하세요. 호우님 안녕하세요. 국가 존립을 위협받으면 핵무기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 결국에는 지금 최근에 다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 예, 교수님 안녕하세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는 말이 나오고 있고, 지금 프랑스나 폴란드에서 뭐 하고 있어요? 군대 넣자. 어그로 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이 대놓고 공개석상에서 핵을 언급한 거는, 이거는 이제 위협이나 전쟁 확산으로 보기보다는 방지죠. 경고입니다. 경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오늘 전쟁 관련주들이, 그러니까 재건 관련주들이 올라가면서, 재건 관련주들이 올라가는데, 이거 가지고 계속 헐뜯는 사람들이 존재해서 제가 이거를 얘기해드리는 건데, 푸틴 대통령이 핵을 쏘겠다가 아니라, 너네 하지 마. 핵 쏘게끔 내가 열받게끔 하지 마. 그러면 난 뭐 할 거야? 합의할 수 있어. 그러니까 더 이상 건들지 마. 난 합의할 생각이야.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거는
지금 현재 오히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지 못하게 만드는 러시아의 방책인 거죠. 전략인 겁니다. 전략. 오히려 우리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강하게 나오면 뭐가 좋아요? 합의 가능성과 휴전 가능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나쁠 게 없는 거야, 사실은. 그런데 이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야, 푸틴이 핵 쏜대. 너네 다 날아갈 거야? 막 이런 사람들이 존재해요. 아직도 많습니다. 뭐 게시판 가면 난리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그냥 정치적으로 최근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그리고 폴란드에서 군대 투입 발언이 나오니까 위협하고 경고한 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강한 가이드를 주는 게 현재로서는 더욱 더 긍정적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저번에 이제 재건주는 기본적으로 노이즈가 필요하다고 했어야 안 했어요? 이거 기억나시면, 노이즈라는 단어 기억나시는 분들 7 입력 주세요. 제가 재건주 올라가고 이렇게 3부토건 한번 먹고 나왔을 때 막 떨어졌잖아요. 이 말들 많았잖아. 뭐라고 말들 많았어요? 뭐 또 전쟁을 하네, 막 지금 뭐 더 막 위협적이네, 뭐네, 막 이런 얘기 언론에서 많이 떠들어주는 노이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테마라는 건요, 노이즈가 없으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노이즈가 발생하는 게 우리한테 좋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 경삼님 안녕하세요. 실질적으로 노이즈가 지속해서 발생하니까 뭐가 나옵니까? 합의 발언들이 나오기 시작하잖아. 합의 발언 누가 먼저 했어요? 젤렌스키가 먼저 했습니다. 젤렌스키가 최근에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이랑 에르도안 맞나요? 네, 에르도안이 아니라 에르도안이네요. 자,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하고 이게 만났을 때,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터키에 방문했을 때 에르도안 대통령이 젤렌스키를 만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평화회담을 제안했다. 일단 회담이 시작인 거죠. 자, 그러면서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평화회담 개최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양국 지도자의 만남은 지난해 7월 이스탄불에서 열린 회담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루어진 거죠. 터키는 심지어 중재국이죠. 중재국. 지금 가자지구 협상의 중재국 중 하나가 카타르죠. 카타르처럼 이런 지역 국가로서 중재국입니다. 중재국인데 어찌됐든 간 1시간 정도 회담을 했고요. 이건 제 주말에 나서 제가 올려드렸잖아요. 카톡방에. 이날 회담에서는 전쟁 상황, 곡물 거래를 위한 흑해 해안 안보, 방산협력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오늘 전쟁에 관한 전개 상황에 대해 자세히 논의했고 나는 진심을 다해 우리의 견해를 이야기했다. 우리는 협상을 바탕으로 전쟁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러시아도 참석할 평화 정상회담을 개최할 준비가 돼 있다고 에르도안 대통령이 얘기했죠. 근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몇 달 안에 스위스에서 첫 번째 평화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이게 굉장히 사실 중요한 거예요. 사실 저는 월요일부터 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안 뜨더라고. 근데 어찌됐든 간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몇 달 안에 스위스에서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한 거고, 첫 번째 회의는 우크라이나와 동맹국들과 평화를 위한 로드맵 합의를 위한 것이고 러시아 대표는 초대되지 않을 것이다. 젤렌스키는 또한 우리는 공정한 평화를 원한다. 이 전쟁을 하기 위한 어떤 방안이라도 자신의 땅과 국민을 보호하려는 해당 국가의 제안에서 시작해야만 할 것이다. 자, 이렇게 나왔잖아요. 결국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도 합의 생각은 있는 거지. 휴전 생각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이 전쟁, 이게 젤렌스키의 발언인 거죠.
젤렌스키 입장. 이 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안이라도 우크라이나 국민을 보호하려고 하는 우크라이나의 제안에서 시작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되어야 회담할 거다. 그러니까 푸틴이 뭐라 그랬어요? 바람이 아니라 현실에 기반해야 된다. 무슨 소리냐? 푸틴 입장. 야, 니 뭐 가진 뭣도 없잖아. 근데 왜 니네 입장만 말해? 이 소리예요, 사실은. 현실 직시하고, 자, 더 내려놔. 그리고 그 안에서 회담하자. 그러면서 이제 아까 전에 뉴스에서 안 읽은 부분이 존재하는데 뭐였냐면 푸틴은 무기는 사용하기 이건 아니고, 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란 국가의 주권과 독립에 피해를 입힐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우리는 전략의 모든 것이 명시되어 있고 이 방침을 바꾸지 않았다. 이건 아니구나. 이게 아니고, 에이씨. 자, 없네요. 잘못 봤네. 근데 어찌됐던가 푸틴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지금 상황 자체가 좋지 않은데 현재 원하는 게 너무 많다. 어떤 거냐면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젤렌스키는 동부 땅 다 돌려주고 크림반도 내어놓고, 즉 우크라이나 영토 다 돌려줘. 그리고 전쟁 초기로 돌려놔. 재건해. 이 비용 다 니네가 내. 이 소리예요. 근데 푸틴은, 러시아 푸틴은 야 너네 지금 이기고 있는 거 아니잖아. 그런 상황, 이기고 있는 상황도 아닌데 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적당하게 내가 풀어줄게. 그러니까 현실 직시하고 합의 보자. 이 소리라는 거예요. 즉 사실은 이제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젤렌스키 대통령,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체 국민이 원하는 건 아닐 거고, 젤렌스키 정부가 지금 과도한, 제가 봤을 때도 과도한 요구를 하는 거죠. 애들 응석 부리는 것도 아니고, 물론 러시아가 잘못했고 뭐 다 잘못했어요. 하지만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응석 부린다고 이거를 합의해주고 휴전해주고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찌됐든가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도 봤을 때는, 러시아 입장에서 이번 전쟁이 왜 나은 거예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유가 뭐예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양측의 기준에서 봐야 되는 거고, 우리는 정치적인 부분이나 뭐 이런 거 색깔 다 빼고 주식을 위한 분석을 하는 건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는 형제의 국가였어요. 형제의 국가였는데 젤렌스키 정부가 들어오면서 민주화 열풍이 돌았죠. 민주화 열풍이 돌면서 사회주의에서 민주화로 변하고, 이 변화하는 과정이긴 한데, 젤렌스키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우크라이나가 뭘 했습니까? 유럽의 가입과 EU의 가입과 나토 가입 두 가지를 노렸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절대 안 되는 거야. 특히 나토의 가입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보시면 이게 이제 유럽 지도란 말입니다. 이게 유럽 지도인데, 지금 여기가, 이거를 키울 수 없나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여기가 우크라이나잖아요. 우크라이나고 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국경선이, 그러니까 여기가 벨라루스고, 그래서 여기가 폴란드니까 이게 국경선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국경선이. 그러면 전쟁 전에는 어차피 러시아가 기준에서 생각하는 여기가 이제 서유럽, EU, 유럽연합, 나토가 있는 곳 이쪽이죠. 여기가 이쪽인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동안 이제 발트 3개국, 라트비아 여기 제외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찌됐든 이제 유럽연합과 나토군과 상호적으로 그러니까 그 국경이 근접해 있는 곳이 여기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젤렌스키 정부 들어오고 나서 우크라이나가 나토랑 EU에 가입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닿게 되는 국경선이 여기까지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건 절대 안 된다. 이거였던 거고 젤렌스키 들어오고 나서 여기에 있는 크림반도까지 다시 내놔라. 그래가지고 러시아 심기를 엄청나게 건드려 놨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 이제 묘수를 만들어낸 게 이 동부를 장악한 거지. 동부 장악하면서 크림반도까지 넣은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원래는 바로 키이우 들어가가지고 젤렌스키 잡아내고 국가정복을 시키려고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가 된 거죠. 실패가 된 거고 그래서 지금 전쟁이 장기화가 된 건데 어찌됐든 간 지금 러시아는 전쟁 목적을 선회했죠. 뭐냐면 이 북동부를 먹고 여기를 러시아 땅으로 편입시켰다는 생각이 아니에요. 무슨 소리냐? 우크라이나 내에 있는 자치정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땅인 거예요. 우크라이나 땅인데 친러시아 세력이 들어있는 자치정부처럼 운영을 하길 바라는 거예요. 여기만.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체는 중립국으로 납두길 바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소리냐? 실질적으로 이건데 여태껏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완충지대로 봐왔다고 하면 나토와 이제 붙지 않는 국경선으로 봤다고 하면 차라리 너 중립국해. 그럼 나토 입장에서 중립국을 공격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중립국으로 남아 있으면 어찌됐든 예전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하고의 관계가 좋았을 때처럼 러시아가 인식하는 국경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러시아 국경이 여기였는데 뒤로 밀렸으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치고 들어간 거고 그렇게 되면 여기는 뭐예요? 중립국이죠. 그러면 동부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 뭡니까? 친러시아 세력이죠. 그러면 내전이 계속 나. 내전. 우크라이나는 계속 내전이 날 거고 동부 때문에 러시아가 지원하는 동부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민주화되는 걸 방어할 수 있어요. 어디처럼? 지금 딱 말하기 좋은 게 어디입니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자치구인 가자지구.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자지구도 마찬가지인 게 아이씨 어디 있어? 자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안에 가자지구가 포함되어 있고 여기가 서한지구죠. 이쪽이 서한지구일 거예요. 서한지구. 여기가 아니고 이쪽 근처가 서한지구고 여기가 가자지구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만큼이 그냥 장벽이 쌓여 있고 이 안에서 핍박을 받는 겁니다. 핍박을 받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어디 갔어? 지도 어디 갔어?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이 동부 지역이 러시아의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팔레스타인처럼 핍박을 받지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내전하는 것처럼 이 내전을 유도하면 돼요. 그럼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내전에 신경 쓰다 보면 어차피 이쪽을 못 넘어가요. 그리고 러시아가 얘기한 게 방금 뭐였어요? 마지막에? 서면 안전보장이 필요하다. 여기서 대놓고 얘기했죠. 서면. 증거자료거든요. 이거 왜 그러냐면 이 서면이란 단어를 왜 썼냐면 사실은 이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 러시아가 이제 세계 2차 대전 이후 패전국이잖아요. 패전국인데 세계 2차 대전 이후 이제 합의를 하면서 나토를 인정하고 나토랑 합의할 때 동유럽 그러니까 동쪽으로 진군하지 말아라. 합의를 했었는데 여기서 사회주의 국가들이 대부분의 사회주의 유럽 국가들이 뭐예요? 민주주의로 전환됐죠. 민주주의 전환하면서 유럽에 가입하고 나토에 가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나토가 사실은 러시아랑 약속을 했었어요. 구두 합의를. 러시아가 야 너네 세력 늘리지 마 라고 했는데 나토가 오케이 했다고. 그런데 지금 나토가 뭐라고 하냐면 서면 증거자료 없어. 증거 없잖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오케이 알겠다. 그럼 이번에 너네 서방 국가들 증거자료 남겨. 서면 남겨. 이 소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관련해서도 중립국으로 남는 것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 이 얘기라는 거고 이거는 왜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딱 나와 있는 게 대상이 누구예요? 서방과 서면 안전보장이 필요하다. 서면으로 보장해달라. 누가? 우크라이나가 아닌 거지. 미국과 유럽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 하면 나 이렇게 해줄게. 즉 러시아는 어차피 우크라이나하고 분쟁을 어려워하지 않아요. 서방하고 러시아가 생각하는 서방 세력하고 어떤 합의를 도출하느냐. 형식은 우크라이나 동부를 돌려주는 꼴이 될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젤렌스키가 지금 원하는 게 뭐예요? 젤렌스키가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원하는 게 자신의 땅과 국민을 보호하려는 해당 국가에서 제한을 시작해야 될 건데 이게 뭐냐면 결국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영토 다시 돌려달라. 영토를 다시 돌려달라는 거지만 러시아 입장에서는 줄 거야. 줄 건데 자치구 형태로 친러시아 세력을 넣을 거야.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돌려주는 거예요. 어차피 러시아가 갖지 않을 거고 러시아가 다시 돌려줄 거야. 어차피 줄 거야. 줄 건데 이런저런 서구 서방과의 안전 합의가 끝나면 다 돌려줄 거야. 어차피 다 가져가봤자 러시아 입장에서 가져가봤자 이거 뭐예요?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줄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냥 잘 합의하는 거야. 합의하는 거고 우크라이나만 깨진 거죠. 왜냐면 러시아 본토는 큰 피해가 없잖아. 경제적인 피해가 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문제가 생기지 않았어요. 러시아가. 그렇죠. 사회주의 국가들, 이란 사회주의 국가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러시아는 앞으로는 좀 어려워질 수 있으나 일단 당장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면서 자존심의 스크래치가 엄청나게 나진 않죠. 이미 처음 들어갔을 때 스크래치가 워낙 크게 났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게 합의가 안 될 상황은 아니에요. 합의가 안 될 상황은 아닌데 우크라이나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젤렌스키가 아까 얘기했지만 먼저 동맹국들과 얘기하겠다.
결국에 유럽과 미국하고 대화를 하겠다. 이거고 지금 이제 흘러가는 모양새가 결국에 유럽과 미국의 정치인들 때문에 합의가 안 나는 거예요, 지금. 사실 젤렌스키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이거는 뭐 얼마 전에 교황이 나와서 그랬잖아요. 교황 발언이 최근에 화제가 됐었는데 저는 교황의 발언이 정확하게 맞다고 봅니다. 자, 저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심지어 가장 강한 사람은 상황을 보며 국민을 생각하고 백기를 들고 협상할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기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이 백기를 빼면 어떻게 되냐면 자, 가장 강한 사람은 상황을 보며 국민을 생각하고 협상할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백기 대신에 뭘 넣으면 되냐면 자존심을 내려놓고 협상할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지금 이거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었던 내용이지만 젤렌스키가 정치인이 아니에요. 개그맨 출신이죠. 그 개그맨 출신이라고 비하하는 게 아니고 정치인들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어요. 정치인이 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거짓말을 겁나게 잘해야 돼요. 거짓말 잘해야 되고요. 이 거짓말로 매일 말이 바뀌어야 돼. 말을 바로 앞에서 바꿀 수 있어야 돼. 바꿔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젤렌스키가 이걸 못한다고. 젤렌스키가 잘못된 게 아니라 정치인이 아닌 상태에서 영웅화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연설은 기가 막히게 하죠. 왜? 연극을 했던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리고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진짜 속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연설은 기가 막힌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못 내려놓는 거야. 자존심을 못 내려놓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원하는 게 과연 정말 승리일까? 그리고 진짜 승리를 할 수 있는가? 진짜 우크라이나가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은 얼마인가?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합의를 하려고 하면 어떤 상황이 가장 현실적이고 이득이 되는가? 본인의 이득을 추구하지 않고 정말 우크라이나를 위한 이득 관계를 찾으려고 하면 모르겠어요. 저는 젤렌스키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유럽, 지금 하고 있는 행위이기도 해요. 유럽이나 뭐 글로벌 리더들 만나면서 앞으로 재건 이후 우크라이나의 향후 미래를 발전적인 방향으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논의 과정은 지금 하고 있겠지만 논의가 끝난 이후에 서방을 설득해서 러시아랑의 합의를 중재를 해야 돼요. 물론 언론에는 이렇게 안 나오겠지만 저는 이게 서방과 러시아가 중재가 안 되면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계속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우크라이나가 젤렌스키가 뭐 잘못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정치적으로 이용을 많이 당했다라고 봐요. 지금도 지원이나 이런 거 안 들어오는 거 보면 젤렌스키는 상당히 안타까운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 어쨌든 마무리를 해야 되잖아요. 원래 마무리가 중요한 거고 결과가 중요한 거. 마무리가 중요하고 결과가 중요한 겁니다. 뭐 결과론적인 입장이지만 어차피 우리는 주식하기 때문에 결과론적인 상황에 계속 노출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과가 가장 중요한 거고 앞으로 합의를 어떻게 이어갈 건가, 언제 할 건가가 중요한데 사실은 젤렌스키한테 가지고 있는 시간이 많이 없다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11월이 되면 트럼프가 당선될 확률이 존재해요. 예를 들어서 바이든과 트럼프가 지지율 격차가 뭐 바이든이 48%고 뭐 제3세력 있고
그러니까 이타의 세력인 거죠. 이타의 세력이 있고 뭐 트럼프가 24%고 나머지가 이타의 세력이다. 뭐 이런 상황이면 젤렌스키가 바이든을 믿고 배팅해도 돼. 근데 아니죠. 이 상황이. 언제 어디서 역전될지 몰라요. 심지어 방금 찾은 뉴스인데 바이든과 트럼프 지지율이 얼마야? 라는 물음에 구글 AI 제미나이는 답을 피했대요. 답을 피했대요. 자, 그리고 리턴 매치 나오죠. 어디 갔어? 리턴 매치 바이든 트럼프의 여론조사에서 양자 대결 동률이다. 미국 에머슨대에서 5에서 6일 날 조사해 3월 5일에서 3월 6일 조사를 했는데 6개월 만에 지지율 동률이다. 제3 후보 포함하면 바이든보다 트럼프가 1% 앞선다. 지지율 1위 각각 트럼프가 싫어서 트럼프가 좋아서. 웃기지 않아요? 저도 트럼프 겁나 싫어하잖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트럼프는 호불호가 엄청난 사람이죠. 사실 많은 이제 외국인들, 미국 입장에서 외국인들은 트럼프가 왜 대통령이 돼야 되는지 모를 정도로 비호감 대통령이에요. 근데 미국의 서민들은 트럼프가 시원시원하니까 굉장히 공격적인 언행으로 자기네들을 지켜줄 줄 알아요. 배신당할 거 모르는 거지. 그래서 어찌됐든 간 바이든보다 트럼프고 바이든이 나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치맥기나 이런 부분 판단력이 계속 흐트러지는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더더욱 말들이 많죠. 그래서 젤렌스키 같은 경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지고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자, 11월에 미국 대선이 생겨요. 대선. 그러면 이전에 합의라는 게 진행이 돼야 돼요. 즉 휴전은 아니더라도 합의는 있어야 돼요. 휴전은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이 다음에 달 결과를 보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그 전에 러시아하고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논의까지는 가야 돼요. 도장은 찍지 않더라도 대화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화만 되고 합의만 되면 아니 대화만 되고 회담만 열려도 주가는 어떻게 돼요? 관련주 테마는 올라갑니다. 오늘도 재건주가 올라간 이유가 사실 푸틴이 나와가지고 발언 한마디 한 거예요. 올라갔죠. 그러면서 오늘 대부분의 재건 업종들에서 뭐가 나왔어요? 매집봉 형태의 자리가 났어요. 매집봉. 보통 우리가 매집봉이라고 하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직전 고가를 넘어서는 윗꼬리가 달린 양봉 혹은 음봉 형태를 매집봉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거래량이 실려야 되거든. 근데 오늘 이제 보니까 탑 4 종목을 보면 데모 원래 유명했던 종목들이죠. 현대해버다임 그리고 삼부토건 SY 이 네 가지 종목이 지금 재건의 탑 4로 보여요. 그런데 보시면 SY 지금 직전 고점 뚫고 뚫었다가 내리면서 양봉 마감하고 거래량 터졌죠. 그렇죠. 그래서 매집봉 형태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현대에버다임 마찬가지로 직전 고점 뚫고 어떻게 됐어요? 양봉 마감하면서 거래량 터졌죠. 그리고 데모도 마찬가지로 직전 고점 뚫고 떨어지면서 양봉 마감하고 거래량 터졌죠. 자, 삼부토건 같은 건 이미 터졌죠. 삼부토건은 얘네들 막 이렇게 할 때 이미 거래량이 여기서 다 터졌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약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 대장주, 부대장주는 항상 바뀌어요. 대장주, 부대장주는 바뀌는데 어찌됐던 간 힘의 강도는, 거래량의 강도는 확인할 수 있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다시 명확하게 올라온다고 하면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 제가 오늘 안 팔고 가져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제가 어디까지 인사했죠? 기수님, 미자님, 경선님 안녕하세요. 덕주님, 남궁왕님, 두꺼님 안녕하세요. 토토님, 정태님, 명수님 안녕하세요. 제가 설명하느라고 인사가 좀 많이 늦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렇고, 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이제 휴전 가능성보다는, 휴전이라는 단어보다는 회담만 가도 긍정적이에요. 회담만 해도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부터 노이즈가 이미 발생했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기 시작할 거고, 이제 대선이나 이런 거 갈 때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 나올 거고, 심지어 가자지구 관련해가지고 휴전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물론 이게 네타냐후 미친놈 새끼 때문에 욕 좀 할게요. 네타냐후 미친놈 같아요. 저는 이스라엘을 지원하지만 얘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네타냐후 미친놈 같아요. 지금 네타냐후도 마찬가지지만 얘 지금 본인 정치 생명 유지하려고 전쟁하고 있는 애요. 이거 하마스 1, 2, 3인자 다 죽인 다음에 이거 정치 업적으로 내세우려고 하는 목적밖에 없어. 얘는 제가 봤을 때 그래요. 아니면 뭐야, 어차피 네타냐후 총리는 이미 정치 생명이 끝났거든요. 그러면은 마지막 배팅할 수 있는 게 뭐야? 하마스 세력을 다 없애면 돼. 소탕하면 돼. 근데 사실 소탕이 안 되겠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제2의 제3의 하마스가 또 나오겠죠. 그런데 얘는 정치 업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게 이제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누구나 다 뜯어 말려도 뭐라 그래요? 아니야. 그러니까 할 것처럼 하다가 아니야. 할 것처럼 하다가 아니야. 이 미친놈 이거 잡아 죽어야 돼 이거. 미국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고 동맹국들이 좀 말리고 라마단 기간에는 보통 라마단 기간은 정말 이제 무슬림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간이잖아요. 단식도 하죠. 하루 종일 기도합니다. 전쟁 자체를 안 해요. 길거리가 조용해요. 그런데 이 라마단 기간 동안 이스라엘에서 공격해가지고 지금 피해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나온 얘기지만 네타냐후가 정치 생명이 위태롭다는 얘기는 처음부터 있었던 거고, 원래 가자지구에 이스라엘이 들어가기 전부터 있었던 내용이죠. 그러면서 이제 대규모 시위 가능성이 있는데, 아니 인질 가족들은 얼마나 힘들 거야. 인질 가족들은 얼마나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정치인들이 지금 전쟁을 만들어내고 있고 전쟁을 안 끝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자지구가, 사실은 가자지구에서 전쟁이 오래되는 거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보면 안 좋은 거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보면 안 좋은 거예요. 가자지구에서 전쟁 터지면서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어려워졌죠. 그런데 어찌됐든 가자지구가 휴전 협상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거 관계를 보면서 젤렌스키 대통령도 어느 정도의 생각 전환의 가능성이 같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자지구, 이스라엘하고 가자지구의 전쟁이, 내전이 4월 안에는 마무리돼야 그 다음 수순인 우크라이나 휴전으로 이목이 쏠리면서 그쪽에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붙어서 대화를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찌됐든 우리는 노이즈만 가지고도, 희망만 가지고도 주가를 올려내는 게 주포기 때문에, 세력이기 때문에 기대해 볼 법하죠. 자, 그래서 재건업종 같은 경우 호재가 최근 젤렌스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모두 다 합의 가능성, 회담 가능성, 대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호재죠. 그래서 그렇다 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까지 이해되신 분들 구 입력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오늘 방송이 지금 현재 너무 만족스럽다 하시면 좋아요 다 눌러주세요. 좋아요가 안 눌려 있어요. 그리고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눌러주세요. 구독하시고 5분 뒤부터 대화 참여 가능합니다.
구독 버튼 누르고 5분 뒤부터 대화 참여 가능해요. 실시간 채팅방에.